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판사 인사불이익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사개특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원 행정처 개혁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최종안이 제출될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오늘 오전 법원 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은 의혹이 있는 법관 2명의 인사자료 등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최근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과 전현직 판사 50여 명의 인사자료를 이미 제출해달라고 법원 행정처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법관 인사자료도 법원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확보한 문건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압수수색 당하던 시간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행정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다음 달 12일까지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안 처장은 사법발전위원회와 후속 추진단이 제시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판사 설문조사, 전국 법원장 회의, 대법관 회의 등을 거쳐 오는 20일쯤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12월 말까지인데 12월 20일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사법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적에 대해 안 처장은 구체적인 안이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KB국민은행 노조를 비롯한 전국 금융산업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오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사퇴와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은행 직원들이 지주회사 회장의 사퇴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이유와 배경, 근거 등을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김정래 기자입니다. 윤종규 회장은 KB국민은행 채용 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즉각 사퇴하라! KB국민은행은 채용 청탁자를 공개하라. 채용비리 진짜 주범 윤종규를 구속하라. 시위에 나선 KB국민은행 등 금융노조원들의 손에 들린 피켓 내용들입니다. 1차 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을 한 윤종규 회장 친누나의 손녀가 최종 4등으로 합격하는 등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벌어진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윤종규 회장은 당시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모 임원을 통해 인력지원 부장에게 전 사회사들의 이름을 적힌 청탁 메모를 전달했고 인력지원 부장은 이를 채용팀장에게 전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HR본부장 등 인사라인 실무 간부 4명만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윤종규 회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용 비리로 기소된 간부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재판 과정에서 윤종규 회장의 채용 비리 개입이나 지시 여부가 확인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윤종규 회장의 사실상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재판부가 그걸 또 판단을 했습니다. 유권 해석이죠.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검찰이 윤종규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은행 채용 비리를 사실상 방조하는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실제 KB국민은행 노조 설문조사 결과 윤종규 회장이 채용 비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9%가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윤종규 회장에 대한 재수사 및 기소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86.3%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원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윤종규 회장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기소,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노조는 오늘부터 박홍배 위원장을 시작으로 윤종규 회장이 채용 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때까지 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윤종규 회장이 채용 비리 사태의 주범이라는 노조 측 주장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그리고 항고 기각, 노조 재항고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결론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검찰이 재항고 역시 기각할지 아니면 재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제8회 변호사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로스쿨 10년을 되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토론회 어떤 점이 가장 이슈였습니까? 네, 앵커께서 방금 변호사 시험을 언급하셨는데요. 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오늘 토론회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90% 가까운 합격률을 기록했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서 이제 올해 치러진 제7회 합격률은 49.35%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5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응시 생수와 이제 하락 추이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 치러지는 제8회 변시 합격률은 41%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오늘 발제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지는 게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요약하면 무한 경쟁의 개미지옥에 빠져서 수험생들이 로스쿨에서 깊이 있게 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과목과 예상 문제 위주로 시험 준비만 한다는 겁니다. 애초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인재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네. 이 낮은 합격률과 함께 붕괴되고 있다는 건데요. 로스쿨이나 이제 변호사 시험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변시도 의대 졸업생들이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 같은 자격 시험이어야 하는데요. 통상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고 큰 하자가 없으면 의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는 얘긴데요.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수 급증을 우려하는 법조계의 반발 때문에 정부가 입학 정원 대비 75%라는 이제 자의적 합격 기준을 적용하면서 탈락자가 누적이 되고 또 합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떤 대안들이 제시가 됐을까요? 네, 일단 변호사 수를 이제 무조건 늘리는 것은 능사가 되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같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저조한 합격률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사시 폐지 명분으로 삼았던 고시 낭인 이것을 그대로 부메랑되어 이제 변시에 돌아오기도 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모두 했는데요. 발제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의 제언은 로스쿨 정원 수를 줄이고 변시는 애초 취지대로 자격 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애초 적정한 수와 자원의 로스쿨생을 선발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제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무를 심어놓고 못 자라게 짓밟고 물도 안 줍고 흔들고 이파리를 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나무가 비틀어져서 못 자라니까 그거 봐 심지 말자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네, 관련해서 김현 대한변협회장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로스쿨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입학 정원 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1,500으로 줄이고 그다음 합격자 수는 1,600에서 1,000으로 줄이자. 그것이 저희 일관된 대한변협의 입장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겠지만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합리적인 개선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에 어제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시 집단 폐원 선언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유치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먼저 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다.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의 표정은 싸늘하리 많지 단호했고 말투 또한 냉기가 펄펄 날릴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어제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한유총의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화 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 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은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감사를 하겠다고 한유총에 대한 일전을 선포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지역을 위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국공립유치원을 긴급히 확충하는 한편 기존 국공립유치원 돌봄 시간을 연장하고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공립단설 유치원을 긴급히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의 당장의 절박함을 볼모로 수십 년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비리와 부정, 모든 유치원들이 그럴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 투명하게 하자,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가르치는 데 교비 쓰자, 이런 내용들의 법 개정에 대해 그럼 유치원 폐원하겠다고 맞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최근 이른바 연예인 비투 논란으로 떠들썩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사기죄와 관련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연예인 비투 논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연예인들이 그 최근에 아주 인기가 아주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그 마이크로닷부터 네.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래퍼 도끼, 그다음에 비정지훈, 그다음에 마마무의 휘인, 뭐 배우 차예런,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또 영화가 개봉돼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마동석, 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부모에게 본인이 빚을 이제 받지 못한 빚이 있다, 이런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줄줄이 이제 비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거론되는 연예인들의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를 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이후에 그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래퍼 도끼 같은 경우는 이 1천만 원 같은 경우는 자기 한 달 식사비밖에 안 된다라는 좀 일종의 좀 사족이랄까요? 예. 이런 좀 반응을 이제 올려서 이것에서 아주 온라인에서 지금 심각한 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상황들을 살펴보면 돈을 떼어 먹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빚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빚을 질 당시에 어떤 뭐 속임수 행위가 있었는지 그게 기망행위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속임수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재산 금전상의 이득을 편취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야지 사기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관련돼서 조사를 해서 금전을 이제 빌릴 당시에 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갚았었던 것인지를 예. 조사를 해봐야지 사기죄가 성립될지 아닐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돈을 빌릴 때 뭐 내가 돈을 빌리면서 안 갚을 거다, 안 갚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빌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빌려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경우가 만약에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 같은 걸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 네. 또 가능하다면 이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을 그 공정증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네.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을 때 뭐 지급 명령이라든지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좀 돈을 빌려줄 당시에 가급적 그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셔라.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일단은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셔서 네. 그 상담을 받으시고 가급적이면은 제일 그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채무자의 그러니까 혹시라도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예. 이러한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뭐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을 돈을 게 받지 없겠네요.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그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 보전 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가압류를 보통 일반인이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를 찾아가시라, 네. 이런 조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형사 고소를 했는데 왜 이러시냐. 일단 고소 취하하시고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처벌될 거 이제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는데 합의서를 써주고 나니까 네. 또 그 이후에 합의금을 안 주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합의서를 써주고 나서 합의서에 그 적힌 금액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또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가급적 합의서를 써주는 것도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 그 작성된 합의서를 상대방한테 교부해 줄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 빌려줄 땐 앉아서 주지만 받을 때는 엎드려 절해도 받을까 말까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아무쪼록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검찰 직원이 경찰의 수사 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지난 2개월간 외국인 불법 취업 단속을 벌여 관련 업체 29개를 포함해 브로커 40명, 불법 고용주 38명 등 724명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대법원장 승용차 화염병 투척 사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공권력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오늘 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제주지검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문으로 공직선거법상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오늘 기소했습니다. 네, 11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